네, 이슈한 전략 이어갑니다. 오늘 주요 이슈 점검해보고 전략 체크해야겠죠. 일단 첫 번째 이슈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고강도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강력 반발하며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초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고조되는 대북 리스크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국내 증시 영향을 진단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그러니까 어젯밤 12시였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그 내용 어떻게 봐야 하고 앞으로 남북한 간의 정세,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먼저 전문가 연결해서 간단하게 내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동국대 북한대학원의 김동환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번에 채택된 북한 대북 제재 결의안 그 내용을 보면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상당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 이 핵무기 관련한 제재 내용 역시 상당한 수위입니다. 항공기 관련한 제재 내용도 처음으로 포함이 됐고요. 북한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번 이 제재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그 강도와 내용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하시는지 영향, 의미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예,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이제 강도가 높은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와 앞으로의 이제 상황을 종합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이 실행으로 제대로 연결되기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언적 의미나 또는 상징적 의미에 오히려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북쪽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없이 치킨 게임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절하고 또는 완화시켜야 될 상황이지 않나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최대의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누구든 다들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데 모두들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강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결의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어찌됐든 북한이 도발에 대한 위협 수위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고요. 오늘 남북 간 불가침 협약을 폐기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판문점 채널 차단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일단 그렇다면 북한 역시도 그냥 액션을 취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겁니까? 현재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치닫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양쪽이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군사 도발 가능성이라든지 초강경 대응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풀어갈 것인가가 이제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미 대화가 우선돼야 된다. 북미 대화를 우선 급선무로 빨리 채널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지혜를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쪽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저희 중에 하나가 지금 3월 중에 있을 그 키 리졸브 훈련인데 이 키 리졸브 훈련을 자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새벽 전해진 소식이었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 결의 채택 관련해서 북한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상황 어떻게 읽어야 할지 잠깐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동국대 북한대학원의 김동환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관련해서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읽어야 할지 오늘 이슈한 전략 이분 모시고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의 홍순표 부장 모셨습니다. BS투자증권이죠. 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이 대북 관련 리스크 어떻게 봐야 할지 얘기를 좀 들어보죠. 사실 오늘 달러원 환율이 1,090원대 넘어서 약간 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면 사실 증시 영향은 거의 미미해 보입니다. 이슈의 시장 영향력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원화가 약세 흐름을 연출하고 또 증시에서는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북한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이어서 오늘도 미국 다우지수의 사상 최고치 같은 글로벌 증시의 상승에 연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일단 그 우리나라만이 가지는 북한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에 어느 정도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경험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를 단기 변동성 요인 이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은 현재 뭐 증시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계속적인 학습 효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2000포인트 선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 변동성 요인 이상의 것은 뭐 지난 사례를 보더라도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이신 거고,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매도 강도가 강화되지 않고 있는 것 역시도 뭐 비슷한 관점에서 외국인 역시 시장을 읽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일단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 그동안 두 가지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두었었습니다. 북한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또 우리나라의 그 기업 문화, 특히 노사와 관련된 그 노사쟁이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그 리스크를 상당 부분 가지고 있었지만은 지난 2002년 뭐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수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명한 이후에 계속해서 불거지는 북한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은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 당일에도 어느 정도 순매수를 그런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후에도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매수 강도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진입하는 그런 기회로 외국인들도 다소 좀 역발상적인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외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 신경 쓰이는 이슈들이 없는 것 아닙니다. 두 번째 이슈 통해서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엔달러 환율이 95엔대로 올라섰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어제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존 부양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적극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다시금 속도를 내고 있는 엔저 현상, 국내 수출주로의 파급력과 증시 영향력을 짚어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외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의 외환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연초 들어서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 대비 힘을 내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엔화가 굉장한 약세 흐름이었고요. 원화는 상대적인 강세였기 때문이었는데 오늘 달러 엔 환율이 95엔대를 훌쩍 넘어 있습니다. 현재 엔화의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100엔대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일단 그 엔화를 비롯해서 또 원화도 마찬가지로 환율이라는 것은 뭐 레벨의 문제, 수준의 문제라기보다는 속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경제 주체들이 환율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라면은 환율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좀 제한적일 수 있는데요. 지난 2월 이후에 보게 되면은 그동안 코스피에 상당한 우려감을 갖게 했던 원화 강세 흐름, 그리고 또 엔화 약세 흐름이 상당 부분 제한적인 수준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코스피도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디커플링 그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도 엔화 자체는 그 아베 정부의 경기 부양적인 그런 정책 기조를 고려를 한다면은 약세 흐름을 기조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달 같은 경우는 일본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3월 결산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3월 결산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를 하기 때문에 엔화 약세 흐름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지난 2001년 이후에 엔달러 환율의 그 월평균 수익률 상승률을 보더라도 3월에는 엔화 약세가 나타나지 않고 엔화 강세 흐름이 그런 나타나는 모습이 뚜렷하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정책적인 부양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지라도 엔화 약세의 흐름은 기존보다 다소 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이제 신임 구로다 총재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고 금융정책회의가 다음 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워낙에 엔화 약세, 그러니까 양적 완화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신임 총재의 성향을 고려한다면은 첫 번째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엔화 약세를 지지하는 그런 통화정책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4월 금융통화 회의를 앞두고 대략 3월 말 이후에는 다소 좀 엔화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3월 중에는 일단 엔화의 약세 기존에 이어지더라도 속도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 주신 거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단기 변동성 이외에 큰 의미를 갖긴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변수들에 대한 판단이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코스피를 보면 2000선 일단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매수의 기회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2월의 상승에 이어서 2000포인트 선을 넘어섰는데요. 이달 들어서도 사실 1월 4일 장중 고점 대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한 이후에 다소 좀 숨고르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2000을 일시적으로 하회할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겠지만은 현재 글로벌 경기의 저점 인식이 대부분 강화가 되고 있고 또 기업 실적에 대한 시각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개진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코스피 2000포인트 선에서의 지지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더불어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미국의 시퀘스터 문제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일단 이와 관련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중립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코스피는 펀드멘탈을 기초로 해서 2000포인트 선을 기점으로 추세적인 그런 상승 흐름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의 대응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인 전략에 있어서 접근하는 것에 대해 고려를 해볼 만한 시점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또 예정되는 이벤트들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전략을 참고할 만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겠죠. 세 번째 이슈 확인하겠습니다. 대내외 악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주 우리 증시는 이벤트 주간에 들어섭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와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는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과 대응 전략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완화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음 주 이제 금통위도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고요. 또 올 들어 처음 맞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이슈들 단기적인 대응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국은 금통이라든지 또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는 다음 주 목요일이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국내 기관 같은 경우도 3월이 결산이기 때문에 이번 만기일에서 프로그램 매물 출회 가능성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에도 국내 기관의 수급 여건은 다소 좀 비우호적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글로벌 펀드멘탈을 기초로 해서 또 풍부한 유동성을 기초로 해서 순매수 기조는 유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역시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현재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는 있지만 최근의 경기 상황 또 환율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환율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결국 국내 기관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수급 공방이 다음 주에도 어느 정도 이어지면서 방향성에 모색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코스피의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코스피의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은 베타 값이 높은 업종 더불어서 작년 4, 4분기에 이어서 1, 4분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설이라든지 증권, 반도체 업 등과 같은 업종에 대한 관심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장 수급 상황을 보고 실적에 대한 판단도 고려했을 때 말씀하신 건설, 증권, 반도체 내에서 대형주, 중소형주 고르라고 한다면 어느 쪽으로의 심리가 조금 더 나아 보입니까?
예, 일단 뭐 중소형주 최근에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시세를 분출을 했지만은 네. 궁극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중소형주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대형주 중심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엔 전략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홍순표 부장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